시장 상황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 어제 1.5% 정도 하락이 나오면서 보합으로 시작했다가 강하게 하방으로 밀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특히나 이제 SOXX 같은 경우는 3% 가까운 하락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강한 조정을 단기적으로 받는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제일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을 정했나를 확실하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내가 과연 이 시점을 강세장이 시작되는 초입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V자 반등이 하방으로 향하는 초입으로 보고 있는가. 결과적으로 그 두 가지의 시나리오 중에 내가 어디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확실한 대응 방식을 가져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 위치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자,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5일선 같은 단기 평이 아마 어제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가 아주 짧게 스윙으로 투자할 생각이시라면 지금은 수익 실현을 해주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이 부분을 대세적인 강세장의 시작으로 보고 있고 그 구간에서 장기적으로 이득을 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상승장에서 나올 수 있는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어디서 지지라인이 나오는지를 잘 지켜봐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나는 하락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여기서 뭐 숏을 들어간다고 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5일 이상 보유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숏을 들어간다고 한다면 과연 자, 주요한 이평 라인은 121선이나 뭐 201선이 돌파되는지를 확인하면서 그때 정말로 시장에 어떠한 크랙이 생길 수 있는 기술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자, 그러한 부분들을 나는 지켜보겠다 라면서 현금을 보유하고 관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크게 세 가지의 투자 포지션을 가진 분들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어떤 것이 실현될지는 100% 확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확신을 하겠습니까? 다만 내가 판단하는 시나리오에서 각각에 맞는 대응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그 셋 중에서는 어떠한 것이 저는 그래도 확률이 높냐라고 개인적으로 물어보신다면, 자, 일단은 시장이 조금 더 상승을 올라가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자, 2024년에는 자,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 미국의 경선과 대선이 있는 해에는 결과적으로는 주식이 올라가는 흐름을 공통적으로 많이 보여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는 공화당 후보가 우세하든 그쵸? 아니면 뭐 민주당 후보가 우세하든 그거와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경선이나 대선이 있는 해에는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 흐름을 가지고 간다면 내년 1년 정도는 충분히 대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도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뭐 연초에 한번 이렇게 무너뜨린 다음에 갈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이 우상향을 할 것이라는 생각은 어느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요 단기적인 조정을 마무리를 하고 지금 강한 추세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1차적인 조정이 나왔다고 해서 너무 내가 가진 생각들을 확 바꿔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제 예측하는 부분은 뭐 요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요 1% 혹은 3%가 빠졌다고 해서 갑자기 불안감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오늘까지만 해도 장밋빛을 이야기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하락론자로 바뀐다거나 자, 요런 식의 지금 투자적인 마인드의 전환은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자가 가진 마인드를 어쨌든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단단하게 가져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도 자, 우리가 2020년 이후에 계속해서 시장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겠지만 자, 곳곳에 이러한 조정들이 다 있었어요.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조정들은 계속해서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간마다 모두 사고 팔고 했다면 결과적으로 상승장에서 자산을 크게 불리기는 어려웠다는 거예요. 자, 지금도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 구간을 상승장의 시작이라고 판단을 했다면 너무나도 이러한 조정들이 나왔을 때 잦은 거래라던가 잦은 뭐 수익 실현, 손절 이러한 포지션 변화를, 포지션이나 마인드의 변화를
너무 자주 가져가는 거는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 역시도 뭐 지금 상방이 배팅을 했다 하더라도 물론 다시 하방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 다음 저점이 낮아진다면 자, 이때는 손절을 저도 역시 고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그거는 각자가 가진 투자 원칙의 문제인 거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것이 상승장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에서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마인드 세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상당히 비관적으로 시장을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느 시점에 이 비관론을 확실하게 도장을 찍을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결정을 해놓고 시장을 지켜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긴 흐름으로 보았을 때는 아직 주봉이 살아있기 때문에 저 역시 그러한 판단을 내린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자, SXX 같은 경우도 뭐 단기 이평을 무너뜨린 것도 아니고 단기 이평 위에서 어떠한 조정이 지금 나오는 그러한 흐름이어서 우리가 너무나도 급하게 시장을 극단적으로 뷰를 바꿀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만 너무 높은 위치에서 너무 많은 비중을 싣기보다는 조금씩 분할로서 시장에 접근을 한다면 충분히 이러한 부분들, 단기적인 조정들에 대해서는 대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자, 최근에도 제가 뭐 테슬라 같은 경우 자, 매수하기 괜찮은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4% 정도가 빠졌다는 이유로 또다시 이거는 테슬라는 갈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변동성이라는 거는 어차피 계속해서 가져가는 것이고, 내가 여기서 어떠한 확률로 배팅을 들어갔다면 그 배팅이 성공할지 실패할지에 대해서도 내가 온전하게 지켜보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좀 더 높아 보이는 확률에 투자를 했는데 자, 그 부분이 실현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다만 그 실현되고 안 되는 구간에 대한 판단값 자체를 너무 짧게 가져가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러한 부분들을 탈피해야 될 시기라고 계속해서 지금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래서 그 마인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고, 자, 충분히 시장은 많이 올랐어요. 저 역시도 뭐 최근에 상승장을 통해서 개별적인 종목들로 잘 수익 실현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물론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종목은 조금 더 떨어지면 또 모아가고, 자, 그러한 식으로 접근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장에서는 내가 선택한 종목 그리고 그러한 상품이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어느 시점에 내가 추가 매수를 할 것이고 어느 시점에 손절가를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정한 방향에 맞춰서 그 계획을 세워두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올라가던 게 좀 큰 폭으로 처음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마인드가 계속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또 그 불안감에 휩쓸려 버리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길게 투자해 나가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승으로 방향을 정하신 분이라면 나는 뭐 SOXL 같은 경우는 22달러가 오면 무조건 더 모아가겠다, 이런 식의 마인드 세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대로도 뭐 TQ 같은 경우도 내가 50달러인데 지금 TQ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자, 주요 장기평인 40달러 인근에서는 내가 무조건 더 모아가겠다, 이런 식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지 자, 장기적으로 만약에 내년까지 상승장이 이어진다고 했을 때 충분히 큰 부분의 이득을 얻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때 또 매도하고 자, 다시 잡으려고 하다가 또 중간에 들어갔다가 또 잠깐 조정 나오면 또 매도하게 되고 뭐 이런 식의 잦은 거래로 움직이게 된다면 지금같이 정배열이 잡힌 시장에서는 우리가 큰 이득, 만약에 올라가게 됐을 때는 큰 이득을 가져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오를 만큼 올랐을 때는 수익 실현을 고려해야겠지만, 그쵸? 저는 이때 그 수익 실현을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라가기 또 시작하는 이 단계에서는 어떠한 고점이라는 신호가 보여야겠죠. 자, 그런데 뭐 아직은 그런 것들을 확정할 만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첫 조정이 나온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너무 급하거나 쉽게 포지션을 전환하거나 마인드를 전환하는 건 좀 지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채권 가격도 지금 뭐 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채권 수익률도 하방을 계속 그리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피벗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대감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 부분을 완전히 정반대로 바꿀 만한 이슈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결국 내년에는 대선이라는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또 그러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자, 이번 조정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말 같은 경우에 자, 우리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알겠지만 자,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뭐 오늘이 21일이죠. 자, 21일부터 뭐 한 28일까지는 최소한 주식을 한번 수익 실현을 해야 내가 이번 해에 마이너스를 봤던 부분들을 플러스 수익 실현한 부분으로 메꾸면서 어쨌든 내년에 이걸 보유해서 만약에 상승장이 왔을 때 수익 실현을 하게 된다면 자, 이 부분이 추가로 세금, 그쵸? 세금 가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미리 실현하고 가시는 분들의 매물도 아마 오늘부터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뭐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구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 그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을 좀 지켜보시고 내가 상승을 보고 있는지 하락을 보고 있는지부터 명확하게 결정을 하시고 그 방향을 정하셨다면 그거에 맞는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원칙을 오늘부터 조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 원칙이 지켜지는지 내 마인드를 지켜갈 수 있는지 오늘부터 조금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기인 것 같아요. 자, 그 부분을 지금부터 조금씩 계속해서 단련을 해 가신다면 만약에 이제 내년에 대선 등과 맞물려서 뭐 1년 정도의 상승장이 온다고 한다면 그 강세장에서도 충분히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큰 자양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그런 이유로 조금 마인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지금 시장이 오른다 내린다 말씀드리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뭐 한 20일 정도 올라온 상황에서 이제 뭐 수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서 벌써부터 큰 의미 부여를 하기보다는 이 시장의 조정을 내가 어떤 마인드로 받아들일까에 대해서 오히려 고민을 해보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이러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제가 몸이 좋지가 않아서 목소리가 조금 발음이나 이런 게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 자, 다음에는 좀 더 퀄리티 있는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